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결과의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강원도 대부분 대학이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위기에 몰리면서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교 사무실. 직원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모여 서류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역량진단 1단계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해 2단계 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2단계 평가에서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인원 감축 권고를 받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내에서는 5개 대학을 제외한 11곳이 2단계 진단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들은 오는 11일과 12일로 다가온 2차 평가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면서도 지방대 홀대론, 지방대 죽이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1단계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대학과 전문대 가운데 64% 정도인 207개 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는데 탈락한 학교 80%가량은 지방대학이었습니다. 지방대를 어떻게 육성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좀 대안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방대학이 거의 뭐 몰락할 때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 일반대는 대구 경북권역, 전문대는 충청권역과 묶여 평가를 받다 보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 속에 내실 있는 대학을 가려내기 위해 실시되는 대학 역량 진단 평가. 각 대학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최종 결과는 8월 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북한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에 조성 중인 대북 지원 양묘장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용 기자입니다. 온실 속에서 낙엽송과 밤나무, 리기다 소나무 등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키운 것들입니다. 남북 산림 협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고성에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양묘장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20억 원을 들여 3헥타르 규모로 조성하는 양묘장에는 종자 재배 시설과 저온 저장고, 비닐 온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지역을 아우르는 묘목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6만 6천 본이지만은 향후 60만 본 정도를 생산하게 되면은 남한 최북단인 고성의 기후가 북한과 비슷해 묘목을 옮겨 심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가을쯤이면 1m 정도 자란 묘목을 북측에 반출하는 작업이 시작돼 남북 산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오늘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장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수욕장에 백사장이 쓸려나가고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들까지 밀려온 상태인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 해변으로 유명한 금진 해수욕장에 높은 파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백사장에 1m 가까운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인해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가면서 백사장의 전체 폭도 좁아졌습니다. 옛날 되면은 지금 모래가 백사장도 많이 좀 좁아진 편이고 그리고 파도가 한번 오면은 계속 깎여서 침식이 돼서 강릉의 또 다른 해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모래가 쓸려 나가면서 횟집에서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관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래가 쓸려 내려가고 백사장이 사라지면서 이처럼 파도가 지금은 해안가 옹벽을 그대로 때리고 있습니다. 제7호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파도가 일면서 하천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백사장에 널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조금 넓었었는데 요즘에 파도 치면서 파도에 이제 휩쓸려 나가가지고 지금 많이 파여 나갔잖아요. 지금 백사장이 좀 작아졌겠네요. 많이 작아졌죠. 강릉시가 응급 침식 복구 작업을 벌일 계획이지만 반복되는 해안 침식에 상인들은 올여름 피서 경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요즘 구급차 폭행 사건 등으로 119 구급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은 119 상황 접수 요원들도 욕설과 막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강원도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막말 대책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3명의 상황 접수 요원이 강원도 전역에서 오는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한 명이 하루 평균 80건의 신고 전화를 받는 셈입니다. 이 중 3, 4건 이상은 막말이나 욕설, 술 취한 사람들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일단 저희가 대원도 보낼게요. 진짜로 지금 엄마 아무 가지고 나오고 지금? 화장실 문이요. 잠긴 거예요. 제가 잠그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 여자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여기 방에다 실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는 신고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보통 접수요원 1인당 서너 건 이상은 일평균 신고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전화에 시달리는 119 상황 요원들의 정신 건강이 걱정입니다. 최근 4년간 강원도 소방 상황실 접수 요원 60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요원이 전체의 13%, 수면 장애는 25%를 넘었습니다. 수면 장애를 앓는 비율이 일반 소방대원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보다 못한 강원도 소방본부가 대책 매뉴얼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유형을 언어폭력, 성희롱, 반복 억지 민원 등 7가지로 분류해 전화를 끊을 때까지의 응대 방식을 예시화했습니다. 비응급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거나 주치자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이러한 정형화된 매뉴얼에 의해서 공동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소방본부는 매뉴얼을 시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악성 전화를 근절할 보다 강력한 처벌 대책을 소방 상황 요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평창과 강릉, 금강산에서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추진됩니다. 강원영상위원회는 남북 문화교류 차원에서 내년 6월에 평창과 강릉 그리고 북한 금강산 일원에서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평창 남북영화제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위원회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조직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북측 실무진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아파트의 매매와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24% 하락해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주 하락률 0.19%에 비해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전주에 비해 0.17% 하락해 2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하락폭도 확대됐습니다. 올 들어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2.27%, 전세 가격은 2.24% 떨어졌습니다. 고공행진을 보였던 감자 가격이 예년 평년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1kg에 평균 3,200원대로 크게 올랐던 감자 가격이 지난달 하순부터 핵감자 출하가 시작되며 예전 가격으로 돌아섰습니다. 강원도의 올해 감자 재배 면적은 1,666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7헥타르가 늘어났습니다. 강원FC가 이달 한 달 동안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입장권 할인 이벤트는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강원FC 홈 3개 경기에 적용됩니다. 오는 8일 오후 6시 전남전과 18일 오후 8시 울산전, 21일 오후 8시 제주전이 대상입니다. 강원FC는 입장권 10매 이상을 단체 구매한 관중들에게는 30%, 팀 컬러인 주황색 상의를 입고 온 관중들에게는 10%의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강원대와 한림대, 춘천교대 학생증을 제시할 경우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또 영서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6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춘천시는 이달부터 장애인 등록증과 청소년증 재발급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복지카드 분실과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에 가깝도록 사용되기 때문에 온라인 신규 발급은 제한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승진 인사에서 다면 평가제를 없애는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강릉시 지부는 성명을 내고 김한근 시장이 과장급 이하 승진 인사에서 직원 간의 비인간적인 경쟁을 촉발시키고 줄세우기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선 6기를 거치면서 최소한의 장치로 다면 평가제를 도입했는데 노조와의 논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인사 방침을 바꾼 것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16명, 6급 19명의 승진자를 결정했습니다. 공군 제8 전투비행단과 원주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해 부대 식당에 공급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대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8 전투비행단은 농축산물을 시작으로 각종 공사와 물품 구매 등의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 2014년 242건, 2015년 222건, 2016년 207건, 지난해는 203건 등이며 부정수급 징수액은 연평균 150억 원을 넘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휴업급여 부정수급과 장애상태 조작, 그리고 재해경위 조작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